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미버스 한국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몰살당한 수나라 130만 대군의 무덤은 어디 있나를 제목으로 해서 여러분과 같이 시간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수나라는 양제시대에 이르러 서쪽의 사라센 제국과 동쪽의 고구려가 그들을 위협할 것을 우려해서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하기 위한 빌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적혀진 것이 수양제 조서인데 그 내용을 보면 한나라 때의 땅, 조위 때의 땅, 부귀 때의 땅에 오랑캐가 들어와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것이죠. 보잘것없는 도적 고려가 어리석게도 공손하지 못하게 발해와 갈석 지방에 모여서 요와 예의 땅을 잠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구려가 요동은 물론이거니와 산서와 하북지방을 전부 차지하고 있었다는 상황이고 그것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주서 2억 전 고구려 북사 고려전에 보면 고구려의 땅은 동으로는 신라에 이르고 서로는 요수 넘어서 이천리에 이른다. 남으로는 백제가 있고 북으로는 말갈이 천리에 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요수를 조백하로 가정을 할 때 오르도스 넘어서 고구려 땅에 강역이 있다는 얘기고, 설사 요수를 나라라고 비정할 때도 산서 서쪽에까지 고구려의 강역이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남쪽의 백제는 하북 남쪽으로 위치해 있었다라는 추론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때 고구려 평행성의 위치를 기록한 여러 가지 기록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나라의 제상 두가 지은 통전, 즉 물론 8세기, 9세기 때의 기록이지만은 신빙성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것을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전과 주군전 고청주 안동부를 살펴보면 안동 대도부는 조백하의 동쪽 지역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진 때는 그대로 후한시대 때의 기록을 따랐으며 후위 때에는 그 땅에 있었다는 기록입니다. 당나라가 고구려를 정벌하고 난 다음에 그 땅에 도덕을 뒀고 고구려 평양성이 있던 곳에 안동도부를 설치를 했고 그곳에서 고구려를 통치를 했다는 얘기인데, 평주를 보면 평주는 지금 노령현을 다스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주에는 세 개의 현이 있는데 노령현과 석성현과 마성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혹자에 따라 가지고는 이때 당시에 그 지적 위치가 현재 산서성 남부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지만 당나라 시대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의 요소지방 북경 동쪽이 평주가 되는 것입니다. 대청 광야도에 보면 조금 전에 언급했던 평주 노령현에 석성과 마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석성과 마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평부가 바로 노령인데 이곳에 지금 있는 성이 영평부 성으로서 아랫사진은 100년 전에 영평부 성입니다. 전형적인 고구려 성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왼쪽에 나라가 흐르고 오른쪽에 영평부 성의 치가 드러나 있습니다. 성문은 서쪽으로 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수나라의 전쟁 기록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수나라는
598년서부터 614년까지 4차례 침공을 했습니다. 1차 침공을 제외하고 2차 침공서부터 본격적인 육군과 수군의 공격이 시작되는데, 2차 침공에서는 영양왕 23년인 612년에 시작이 됩니다. 수영제가 직접 전군을 지휘를 해서 130만 대군이 고구려를 침략을 하게 됩니다. 탁군에 있는 임사궁에서 수나라 군사를 전부 다 모아서 상권 쪽을 통해서 전진을 하다가 수양제가 임사궁 남쪽에서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는 제를 지냅니다. 개성 북쪽에서 제를 지냈다고 기록이 나와 있죠. 수양제와 군사들이 요수에 이르러서 부교를 만들어서 요수를 건너고 요수의 서안에 도착을 했고, 그때 바로 요동성을 포위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하우와 회원 이진에서 출발해서 살수에 도착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살수에서 바로 을지문덕 장군의 지략에 패해서 몰살을 당합니다. 장군과 사졸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가는데, 하룻밤 하루낮을 걸려서 도망을 가서 압록수에 도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450리를 갔다라고도 되어 있고, 혹은 200리를 갔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 9개 군단이 요수를 건넜을 때에 그 지역으로 온 것이요. 그때 남았던 군인이 30만 5천 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동성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살수에서 패전을 한 거의 100만 명의 군인들, 장졸들은 어디에 묻혔었느냐? 물론 군사작전 도로를 따라가지고 패하면서 죽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살수에서 죽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시체 중에서 남은 유골들을 모아서 무덤을 만들어 줬겠죠. 그런 기록들이 다음에 등장을 합니다. 장졸들의 무덤을 경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나라 국경에다가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이 국경이 경관을 설치하는 것은 경고의 의미도 됩니다. 이 경관이 어디에 설치되었는가를 기록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삼국사기 고구려 봉기의 영유왕조 631년에 보면은 당나라의 광주사마 장손사가 고구려에 옵니다. 수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당나라가 그 대통을 이어받아서 큰 전쟁에서 사망한 수나라 군인들의 무덤을 찾습니다. 수나라 전사자의 해골이 있는 곳에 도달해서 제를 지냈다라고 되어 있고, 회당시소 입경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허물어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당나라를 봤을 때는 우라가 치미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중국의 현지들을 살펴보면은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문영현지입니다. 성문채 편에 나오는데, 요동에서 죽은 수나라 당나라의 해골을 모은 곳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문영현입니다. 당태정이 요수를 건너서 10월 병오일 영주에 와서 요동에서 죽은 전사자의 해골에 제사를 지냈다고 그랬습니다. 이 얘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영현이죠. 문영현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나라의 당태종이 고구려를 침공을 할 때 그 침공했던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고스란히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보면은 연하영이 있고, 신라채가 있고, 토이산이 있고, 음마하가 있고, 여러가지 구전대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산재한 곳입니다. 음마하는
당태종이 전마에게 물을 먹인 곳이라고 하고, 여마장은 이세민이 자기의 전마를 씻긴 곳이라고 하고, 사갑장은 이세민이 갑옷을 벗고 휴식과 정비를 했다는 곳이고, 양가벽은 이세민 군대의 갑옷과 투구를 말린 곳이라고 하고, 초등군은 서린기가 인마를 모으고 군사를 확충한 곳이라고 하고, 연화용은 이세민이 수경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 여성에는 바로 북쪽에 문영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하북 쪽에서 요동 요소로 가는 요새와 같은 지역입니다. 이곳에 고구려 평양성이 있었다는 얘기고, 이곳을 지나서 당나라 대군이 쳐들어오니까 고구려는 더 동쪽으로 그 본영을 옮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추정에 도달합니다. 호기롭게 고구려를 침공했던 130만 수나라 군사가 살수에서 거의 전멸을 당하고, 그 전멸당한 장졸들이 묻힌 경관이 하북성 무군영현이었었다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